거기서 참 베란다랑 많이 닮았다. 베란다랑 닮았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촬영을 한답니다. 저는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말투 뭐야? 말을 이쁘게 해라. 지난주에 했죠. 오늘 리뷰할 영화는요, 무려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에이미 아담스, 제레미 러너, 우리 호쿠아 형님 주연의 호쿠아 형님 기가 막힌 SF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예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친구가 바라바라 체게바라 해서 보게 된 영화인데, 5년 동안 바라바라 했는데 바라바라.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접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원제가 달라요. 원제는 어라이벌입니다. 어라이벌. 네. 어라이벌의 뜻이 뭐죠? 도착. 근데 도착. 사실상 도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영화 내용상 도달이라고 하는 게 더 도달.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네. 모든 단어에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특정한 한 단어가 있다. 유퀴즈에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 흥미로웠던 거, 외계인에 관련된 영화, UFO. 요즘에는 UAP라고도 하더라고요. 아하. 세계 곳곳 12곳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어떤 정체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내용이다. 그치. 그들과 소통하고 왜 왔나? 왜 왔는가. 근데 일단 그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 스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 주의하세요. 아무튼 이 영화에서 외계인이 문어같이 생겼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문어가 아마 인간이 이 진화에 실패하고 생존에 살아남지 못했다면 문어가 지구의 주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실제로 문어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넷플릭스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 문어는 장난을 칠 줄 알아. 마치 돌고래와 비슷한 그런 거죠. 감사함을 압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감사함을 안다는 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줄거리를 이 내용을 만드신 분이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문어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어와 좀 충분히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문어는 자유자재로 이제 뭐라고 할까? 보호색? 보호색을 띠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우주선이 사라지죠. 사라져. 약간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데 맞아. 저는 그걸 보고서도 문어가 생각이 문어 같다. 문어에 꽂혀버렸네. 영화 시작부터. 그냥 타코야끼다. 그 다큐를 봐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또 영화 초반에 좀 느꼈어요. 가볍게 문어로 한번. 열어봤군요. 그쪽도 여시죠. 저는 루이스 박사, 여자 주인공이죠. 언어학자입니다. 그렇죠. 우주선이 딱 왔을 때 군인들이 데리러 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언어학자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소통을 해서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아내라. 그렇지. 왜냐면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두렵죠. 네, 외계인들이 정복하려고 온 거면 어떡해? 먼저 쳐야 돼 이걸. 그리고 기다려야 도착했는데 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니까 막 민달팽이 같은. 그래서 이 엄청 긴박한 상황에 이제 데리러 옵니다. 언어학자가 가가지고 소통을 하는 건데 어떻게 소통을 해? 맨 처음 와가지고 이거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들려주는데 뭐 사람 소리, 동물 소리도 아니고 그냥 막 옛날에 그 문방구에서 팔던 완득이 주물르는 소리 나. 진짜 그거를 그래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언어학자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 온 거죠. 외계인을 처음 만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거의. 그렇지. 두 번째 갈 때 방법을 하나 구안해 가요. 이 사람이 언어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걸로. 그렇지. 시각을 통해서도 정보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또 일상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울에 베란다에서 엄마가 뭐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겨울에 베란다 나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발도 시렵고 발이 치명타지. 네. 근데 엄마 분명히 거기 있다 그래. 그러면은 더 오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냅니다. 있다는 확신만 분명히 있으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찾아냅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 있나?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의욕부터 50 깎이고 시작해. 없다는 전제하에 예의상, 효도상 절대 없을 곳도 뒤져 막. 없을 곳만 뒤져. 그치. 그리고 내 발이 버티는 순간까지만 있다가 오죠. 분명히 있다
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찾아냅니다. 그치. 그거를 느꼈어요. 이 외계인이 여기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찾아내야 돼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생각해내는 거야. 이것도 해봤다. 그렇지. 저것도 해봤다. 거기서 참 베란다랑 많이 닮았다. 베란다랑 닮았다?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결국엔 이제 12곳에 우주선들이 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의 과반수와 네 나라 정도의 약간 사회주의나 그 체제에 있는 국가들의 집합이었어요. 그걸로 견주어 보았을 때 이 영화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단 말이죠. 분명히 있죠. 네. 이제 어떤 큰 하이라이트의 그 시작, 이제 중국이 선전포고를 한다. 저 우주선을 선빵을 갈기겠다. 뭐 선빵 필승이니까 먼저 치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단과 파키스탄 같은 그런 국가들도 우리도 그냥 먼저 칠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도 체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들끼리도 서로 더더욱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나머지 나라들이 뒤따랐을 때 결국 미국도 안 돼. 우리도 가야 돼. 우리 이대로 있으면은 큰일 나.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엔 정말 외계 생명체와의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계 생명체와 어떤 지구의 어떤 대립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각 국이 생각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떤 몸부림으로 보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사실 너네끼리는 싸우면 안 돼. 사실 너네끼리 싸울 사이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SF는 진짜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어떤 소스 같은 거라고 이 영화에서 저는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잘 녹였다.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SF 영화라는 그런 소재로 참 잘 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외계인이 온 것은 싸울 때가 아니야 얘들아 싸우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건데 그렇죠. 왜 도와주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3000년 뒤에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받을 게 있다. 그래서 너네가 싸워서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논제로 썸 게임이라고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와서 도와줬다. 싸우지 말라고 화해시켰다. 문어 선생님의 지략인 거죠. 그렇죠. 결국엔 지략. 인간이 3000년 후에 생존을 하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말라면서 그냥 말리기만 한 게 아니라 선물을 줍니다. 그렇지. 바로 언어라는 선물. 언어라는 선물이죠. 이 영화는 제가 5년 전에 처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의 거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감명이 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제일 큰 주제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들어가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이 대사에도 나와요. 중간에 사피오프의 가설이라고 외국어에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사고랑 비슷하게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방식도 언어에 따라 바뀐다.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가 프랑스어를 예를 들면 프랑스어는 사랑의 언어라는 별칭? 그렇지, 별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적합하게 돼 있는 거지. 그 언어와 사고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는 호텔 바텐더랑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 좀 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혹시 막 추천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 이런 말투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 갔는데 영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말하는 무례하게. 무례하진 않았어. 헤이! 컴온! 소주 없어? 제가 중요하게 뭐 도전해봐야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일날에 다음날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때 막 실패했다. 근데 괜찮다. It's okay. I'm having fun. 막 이랬어. 난 지금 즐기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막 실패했어. 근데 난 괜찮아. 난 이 삶을 즐기고 있어. 이런 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근데 그 영어로는 그게 되게 그리고 진짜 안 어울려. 난 널 아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난 뭐지? 이 삶을 즐기고 있어. 대말을 했나? 그래서 되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막 내가 말하는 투라던가 내가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그 말이
제가 5년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깊이 박혀서 그래서 되게 말에 대해서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또 이제 그 완전 후반부를 얘기를 하자면은 결말을 탁 까놓고 얘기하자면 에이미 아담스는 미래를 보고 있고 미래를 계속 보고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외계인이 왜 지구인들을 도와주냐, 왜 사람을 도와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3000년 뒤에 인간이 외계인을 도와줘야 될 일이 하나 생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래를 어떻게 아냐? 외계인의 언어를 보면은 시점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시간이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미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 여주인공이 그 외계인이랑 대화를 시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계속 한순간씩 미래가 잠깐씩 보여. 그렇지. 언어가 늘면 늘수록 점점 보여. 그 외계인의 언어를 완전히 이제 습득했을 때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중국의 장군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의 유언을 지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외계 생명체와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걸 어떤 고난 끝에 위성 전화로 하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거고 아내의 유언을 이야기를 하잖아. 전쟁은 영웅을 남기지 않는다. 전쟁은 고아와 과부만 남길 뿐이다라는 게 유언이었어. 그거 나왔어 영화에서? 찾아봤어. 그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 아까 했던 말이랑 거의 맥이 비슷한 말인데 이미 알거든. 이미 우린 모두가 다 알아. 근데 어떤 이익과 혹은 손해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질러. 사실 옆에서 어떤 미치광이 장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극구 말리거나 행여나 말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전쟁에 가는 그 길은 막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 아무튼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떤 또 힘이 없는 여성이 엄청난 힘을 가진 남성에게 어떤 여성의 말을 전함으로써 그게 행복으로 다다를 수 있는 그 어떤 연출과 어떤 구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도였다. 이 영화 오해하기 쉬운 게 맨 처음에 딸내미가 나와요. 근데 딸이 아파서 죽고 이 과정이 엄청 짧게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딸이 죽고 나도 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미래를 먼저 보여준 거고 솔로로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를 낚으려는 장치야. 솔직히 반전을 위한 장치. 솔직히 나는 그 처음 그 장면들은 장치 좀 썼네. 감독님 이건 반칙이잖음. 이건 누가 봐도 죽고 나서 이야기잖음. 그러니까. 하지만 그 키포인트를 잡고 나서 영화를 이제 시청하게 되면 또 재밌지. 더 재밌지. 완전히 그렇다.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얻었다면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자식이란 무엇일까?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자신의 자식이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하죠. 낳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자식이란 무엇일까 대체? 저 엄청 많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아직 느껴보지도 못했던 건데 정말 많은 증언들이 있고 가까이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해주시는 거 보고 하면은 자식이란 대체 뭘까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자식이 희귀병으로 죽게 된다. 근데 그것을 안 시점이 아내랑 사귀어봐라 막 이런 상황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상상만 해도 약간 울렁거려. 근데 막 안 좋아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선택을 왠지 할 것 같거든. 그냥 사랑해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로 미래를 본다면. 근데 섣불리 그치. 누가 섣불리 생각 나을 거야. 이렇게는 못하겠어. 제 생각에 여자 주인공은 미래를 보고 와서 더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보고 왔으면 안 나. 그냥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클까봐 두려워서 난 그렇게 슬픈 바에는 아예 없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내 딸을 어루만져보고 가르쳐보고 다 해봤을 때 나는 다시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렇지 않을까.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데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그걸 보면서 좀 나에게 최종적으로 들었던 것들은 극중 에이미 아담스도 알고 있어.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여. 왜냐면 그게 옳은 거거든. 내가 볼 땐 그랬어. 그걸 바꾼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솔직한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옳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걸 봤다고 해서 지금의 내 행동이 바뀌는 거는 일단 난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아서 지금 그건 위선이잖아.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걸 느끼. 너무 좋은 결론이네. 사실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다 두려워하잖아 결국은. 인간은 모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엄청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는 그걸 초반부터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또 내가 생각났던 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에이미 아담스가 이제 박사님으로 나오니까 박사로서 그 사람은 알려고 엄청나게 하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가장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끝끝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려고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그냥 마지막 짧은 감상평을 말하자면, 주인공의 딸 아이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HANNAH. 이효리 같은 거. 그쵸. 거꾸로 해도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 이름은 왜 한나야? 이렇게 딸이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름은 되게 특별한 이름이야. 뒤집어도 똑같거든.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다. 이 얘기를 한 순간부터 이 영화를 보는데 한나의 이름 위에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쳤다. 야, 이거는 그거 내라. 한 줄평. 마치 한나의 이름 위에서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별점은요? 15점. 제 인생 최고 영화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8.5랑 9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8.5에 더 가까웠는데 놀랍게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9로 갔어요.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털어봤습니다. 네. 특별하게 오늘은 명장면, 기가 막힌 명장면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